할머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 얼마 전에 제가 그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요법 네. 그 책 이렇게 모셔서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벌써 어느새 또 두 번째 책을 약사님께서 뚝딱 내셔가지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책을 금방 약사님의 시간은 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으신가? 너무 궁금해서 두 배를 쓰는가 봐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효율적으로 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 책 제목이 이번에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비만, 당뇨, 콩팥병, 악순환의 고리를 끊다. 이거 사실 저희가 약국에서 임상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학술적으로 연결해서 책으로 낼 생각은 전 못했거든요. 이 제목이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산 영도구에서 약국 하고 있어요. 만수약국. 그런데 주로 이제 70대, 80대 노인분들이 많은데 처방전, 장기 처방전 오면은 고혈압, 맞아요. 이상 지질 혈증, 그다음에 당뇨병 오는데요. 당뇨병이 최고로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보니까 고지혈은 그래도 단약하기가 좀 쉽잖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고혈압도 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근데 낫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고지혈, 고혈압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노력하면은 많이 조절이 되는데 당뇨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약이 줄어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아요. 한 가지, 두 가지 먹다가 세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다른 약, 진통제 늘어가지고 한 주먹.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 주사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다음에 신장 투소까지 가는 게 당뇨병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걸 많이 목격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비만과 당뇨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만과 당뇨가 오는 것인데 근데 사실 선생님, 약사님께서 하고 있는 약국의 환자 계층들은 그렇게 막 비만 환자들은 없지 않아요?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여자분들은 이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비만한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의 비만보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요걸 말씀하시는군요. 그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70대, 80대 할머니들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안 드셔서 또 이렇게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비만으로 가죠. 나이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만과 당뇨는 같이 오는데 물론 살이 빠진 사람이 당뇨인 사람도 있지만 그 원인이 같은 데서 오고 또 당뇨병이 오래되면 콩팥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지고 서로의 나쁜 영향을 줘서 이 악순환 고리를 끊는 그 비법을 이 책에서 알려드리자. 와, 희소식인데요? 그런 목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당뇨병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현대인의 식생활 습관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기계화가 되니까 움직임은 적잖아요. 앉아서 일하는 옛날에는 약사들도 그렇죠. 약사들도 그렇죠. 많이 움직임은 적은데 옛날에는 그 식품 고유의 그 맛을 즐기는 그렇게 채소면 채소대로 뭐 그렇게 먹었는데 반찬 한 가지 옛날 애들 지금처럼 산의 진미를 양념도 뭐 몇 가지 소금이나 간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그게 원재료 맛보다는 이게 첨가되는 향신료라든가 조미료라든가 소스 이렇다는 거죠. 거기다가 은근히 단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액상과당과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단맛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요.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주 달거나 아주 짜거나 단짠 아주 매웠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딸도 위장도 안 좋으면서 매운 거를 자꾸 먹는 게 그 집 딸도 그래요. 우리 집 딸도 그 어느 날은 배탈 막 위장 탈이 나요. 그러면서도 또 무슨 매운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음식의 고유의 그 식품의 맛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식생활 때문에 결국은 당뇨병은 원래 옵니다. 양념이라는 말의 유래가 네. 약념 해가지고 옛날에 양념은 진짜 양념이었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의 양념은 양념이 아니죠. 지금은 그냥 뇌를 속이기 위한. 혀를 자극하고 그렇죠. 뇌를 자극하고. 네. 그래서 문제인 것 같긴 하죠. 너무 다양한 소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생활 문화가 결국은 점점 당뇨병을 부르고 당뇨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 그래프가 저희 책에 나와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책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네네. 읽어봤는데 그 약사님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슐린 저항성 생각하면 좀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네. 아, 비만, 당뇨, 콩팥병의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인슐린이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저의 책을 잘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2끼니나 3끼니 그때만 먹으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나와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 돼서 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먹는 게 아유,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계속 조금씩 계속. 떡, 밥, 과자, 저녁에 치킨, 맥주, 커피, 초콜릿. 뭐 케이크 계속 먹으니까 인슐린이 그때마다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속에 포도당 집어넣어야지.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중에 지쳐. 우리 할머니는 보면은요, 식사를 많이 하시고 군것질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은 보면 밥은 조금 먹어야 살찐다고, 그리고 조금씩 계속 먹어요. 어떤 게 나은 거예요? 아우, 할머니가 100번 낫죠. 아, 그렇구나. 일을 할래도 할 때는 확 하고 안 할 때는 쉬어야지. 인슐린이 밤에도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진짜 당뇨병은 요즘에 당뇨약의 원리가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인슐린을 이제 잘 나오게 췌장을 쥐어짜는 약을 막 처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다른 거는 소변으로 당을 빼는 약도 있긴 그쵸, 그쵸. 하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슐린이 딱 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 하면은 그 받아주는 그거 수용체라는 그쵸. 수용체가 고장난 게 더 문제예요. 인슐린 수용체가. 네, 수용체가-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도 일을 못 하겠네요.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어서 인슐린이 막 나왔어요. 혈관 속에 인슐린이 많아요. 근데 수용체가 받아주지 않으면 혈관에 인슐린이 많으면 그게 혈관 질환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당뇨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어도, 네. 당뇨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것도 있지만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나서 네. 약을 먹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도와줬지만 수용체가 문을 안 여니까 약을 먹어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대의학에 의한 처방전은 인슐린 수용체에 대한 문제는 별로 그런 약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당뇨는 합병증이 오잖아요. 뭐 눈, 신경, 신장이 오는데 합병증에 대한 약이 뭐 알파 리포익산도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정말 깊어가고 나중에 투석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 전문의약품 중에 인슐린 네. 수용체의 민감성을 이렇게 독려하는 약들도 있긴 한데 있긴 있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약이나 또 영양소를 먹어도 이 당뇨병을 잡으려고 하면은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먹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식사 조절. 생활 습관과 식사 조절과 더불어서 또 필요하면 영양소를 좋은 영양소, 인슐린 수용체의 그 저항성을 해결하는 영양소까지 같이 쓴다면은 상당히 당뇨병은 사실은 내과 의사분이 당뇨병을 치료하겠다고 해서 처방하는 건 아니죠. 만약 치료가 된다면 약을 중단할 수 있어야겠죠. 완전히 낫는다면. 네, 목표가 치료가 아니고 관리죠, 관리. 혈당 관리를 목표로 혈당 관리죠. 두는 거. 당뇨병의 치료는 병원에서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혈당 관리를 이제 병원 약으로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관리가 잘 되냐면 안 되고 약이 점점 늘어나면서 병은 깊어가고 합병증까지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한 병이 되기 전에 어떻게 제가 이 책에서